당신이 만약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놀라셨지요. 하지만 이 질문은 제가 3년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가 제게 직접 던진 질문입니다. 저는 이재훈, 올해 75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52년 동안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데는 30분이 걸리지만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52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온 것을 부디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968년 봄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23, 대학교 국문학과 4학년이었죠.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정고시, 아버지가 원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합격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 집안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라. 아버지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진심으로 바라고 원했던 길이었죠. 대학 4년 내내 저는 시를 썼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재훈이는 천재다. 꼭 시인이 될 것이다. 선배들이 저를 그렇게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굶어 죽는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 날품 파리와 막노동으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 꿈은 그깟 꿈이 대체 뭐 그리 중요하냐? 우선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이 애비의 생각은 안 하느냐? 그날 밤 저는 제 원고 350장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썼던 시집 원고였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한 장 한 장 찢으며 울었습니다.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제 꿈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2년 후 197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드디어 고시 합격자가 나왔다. 아버지는 동네방네 자랑하셨고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오셨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수고했습니다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처럼 들렸습니다. 제 꿈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52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늘 똑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시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아 잘 키웠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인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거짓말을 하러 가는구나. 매일 밤 잠들기 전 후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낭비했구나. 40년, 14,600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거짓말이었고 매일매일이 배신이었습니다. 누구를 배신했냐고요? 23세 바로 저 자신을, 시를 쓰고 싶어 했던 순수했던 그 청년을 아내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조건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 현명한 아내,
남편 내조 잘할 사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아내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매일 밤 나란히 누워 있어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행복해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제 대답이었죠. 폐암 3기입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고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은 계속 움직이는데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한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병원을 나와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던 것들이 그날따라 선명했습니다. 바람이, 따뜻한 햇살이, 낙엽과 강물이 모두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보이니, 이제야 느끼는 거니. 병원 6인실은 정말로 인생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701호 침대의 김상철 씨는 67세 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매일 아내와 딸, 아들이 찾아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니까. 702호 침대의 박인수 씨는 70세 위암 환자입니다. 혼자입니다.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들릅니다. 그분은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돈만 벌었는데, 돈만. 703호 침대의 정민호 씨는 65세 췌장암 환자입니다. 손자가 매일 와서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보며 좋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화가예요. 손자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정 씨는 평생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704호 저 이재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다는 것만 알았으니까요.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2020년 11월의 일입니다. 마치 독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줄고 모든 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3시간 동안 저는 그 시간에 52년 만에 처음으로 시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흐려지는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힘들게 써내려갔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나는 시인이고 싶었다.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글을 쓰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52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요. 시를 쓰고 있습니다. 2021년 봄 병원 옥상 정원에서 아내에게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40년 동안 거짓말로 살았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을 보고 결혼했던 겁니다. 당신은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 눈빛이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내 옆에 있었지만 당신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참았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이 좋아서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닌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위해.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 길어야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52년 전 23세, 제 자신에게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꿈을 배신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킬게. 우리의 약속.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시를 썼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져도 토하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썼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단어가 맞아요? 저 부분이 틀린 것 같은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아버지가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짜로 봤습니다. 딸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왜 진작 안 보여줬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오래 겁쟁이로 살았구나. 세 곳의 출판사가 제 시집을 거절했습니다. 시는 잘 안 팔려요. 무명 작가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하지만 네 번째 출판사, 작은 독립 출판사의 젊은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집을 제가 꼭 내고 싶습니다. 돈은 못 벌지 모르지만 이 책은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52년을 기다려온 이야기잖아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공무원이셨어요. 정년 퇴직 후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하다 노트를 발견했어요. 평생 소설을 쓰고 싶어 하셨대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2022년 5월 제 첫 시집 늦은 고백이 출간되었습니다. 74세 신인 시인 이재훈의 등단이었습니다. 첫 사인회 날 20명 정도 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주 작은 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70명이 오셨습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어떤 분은 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쓴 시를 소리내어 낭독했습니다. 52년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나는 시인이었다. 단지 시를 쓰지 못했을 뿐. 다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내어 크게 우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70년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어요. 제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도 교단에 서보지 못했어요.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74세의 시인이 됐는데 선생님은 몇 살이신데요? 73세요. 그럼 저보다 1년이나 빠르시네요. 모두가 크게 웃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편지가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65세 주부입니다.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달부터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 시집 덕분입니다. 이재훈 시인님께 저는 68세 은퇴 교사입니다.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 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인님, 저는 70세입니다. 아내에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시를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특히 한 통의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72세 말기암 환자입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읽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손자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께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손자는 행복할 겁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큼 큰 유산은 없으니까요. 병실 702호의 박인수 선생님을 기억하시지요? 어느 날 복도에서 박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부럽소. 늦었어도 뭔가를 시작했으니 나는 평생 아무것도 안 했소. 박 선생님은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70년을 오직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소. 강남에 아파트도 3채, 주식도 많고 예금도 많지.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인가? 아들이 매일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랑 할 말이 없대. 돈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대요. 딸도 오지만 어색해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더군. 박 선생님이 결국 울먹이셨습니다. 이 선생은 시집이라도 남겼잖소. 나는 뭘 남기나? 통장 잔고, 부동산? 그게 나라는 사람의 전부인가? 아들이 나에게 물었소. 아버지는 행복하셨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소.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으니까. 그날 밤 박 선생님이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선생, 나도 뭔가를 남기고 싶소. 뭘 하면 되겠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남기세요.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박 선생님은 2달 동안 매일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아내에게, 손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한 달 전 박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편지 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선생 다 썼소.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진심을 썼소.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딸에게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정말 수고했다고. 박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 더는 후회가 없소. 늦었지만 모두 말했으니 이 선생 덕분이었소. 일주일 후 박 선생님은 가족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통씩 편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아들이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왜 진작 저희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바보처럼 살았구나. 미안하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했다. 마지막 2달은 정말로 행복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50대? 60대? 70대? 아니면 80대?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74세의 시인이 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70세에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독자 중 한 분은 75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지금보다 1살 더 많아집니다. 5년 후에는 지금보다 5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후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 다른 하나는 왜 그때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저는 52년 동안 2번째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듣기만 하면 소용이 없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종이에 직접 쓰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 행복이나 건강 같은 추상적인 답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나는 기타를 배우고 싶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손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요. 두 번째 질문. 왜 아직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혹시 부끄러워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내일 아침 기타 학원을 알아보기. 오늘 스케치북을 한 권 사기. 저녁에 손자에게 전화하기. 잠자기 전에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저는 30일 챌린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딱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 동안 매일매일 30분씩만 투자하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바빠도 딱 30분입니다. 왜 하필 30일이냐고요?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21일에서 30일이라고 합니다. 30일을 버텨내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시를 쓴 것도 매일 30분씩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30분은 꼭 썼습니다. 6개월이면 180번에 30분. 그것이 모여서 시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기타 연습, 매일 30분 그림 그리기, 매일 30분 글쓰기, 매일 30분 아내와 대화하기. 30일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사람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 매일 밤 달력에 체크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해냈다. 그 느낌이 내일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50대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계십니다. 경험도 있고 여유도 생기고 건강도 아직 충분하지요. 퇴직까지 10년, 퇴직 후에도 30년, 아직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40년이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74세에 시작해서 3년 만에 시집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50대에 시작하면 좋은 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체력도 아직 걱정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망설이지 마세요. 50대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60대 여러분, 저도 60대 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말 없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운이 좋으십니다. 아직 건강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60대에 시작하면 퇴직 후 시간이 아주 많다. 인생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60대의 가장 큰 장점은 두려움이 적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 독자 중 한 분은 68세에 첫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벌써 두 번째 소설을 쓰고 계십니다. 70대, 80대 여러분, 저는 74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독자 중에는 82세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70대, 80대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손자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 쓰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 자서전을 써보는 것,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83세 할머니는 매일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시 한 편씩 보내십니다. 손자가 그것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365일 시라는 아주 특별한 제목으로요. 나이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52년을 후회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3년을 더 살았고 그 시간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박 선생님처럼 마지막 2달에야 겨우 진심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기회조차 없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발,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3가지 질문에 답하세요. 내일 아침 딱 1가지만 시작하세요. 다음 주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딱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후회가 아닌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024년 봄입니다. 저는 지금 제 2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의사는 1년이라고 했지만 저는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암은 여전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후회하며 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새로운 당신이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기로 한 당신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로 한 당신이, 진실하게 살기로 결심한 당신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진심을 선택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저는 오늘 이것을 시작했습니다라고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60대, 70대, 80대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83세의 유튜버가 된 할머니, 70세의 카페를 연 할아버지, 65세의 마라톤을 시작한 선생님, 이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PART 4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좋은 이야기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